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전일도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도 시장이 좀 많이 장 막판에 투매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힘든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하고 지난주 시장하고 봤을 때 시장이 많이 어려워짐을 여러분들을 느끼셨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시장보다도 최대한 지금 구간에서는 손실을 줄이면서 방어적인 형태의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시장의 변화에 더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지난 주말 라이브 방송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언급을 드리면서 더 나빠질 게 있는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최저가에서 언급했다시피 독점적 구조 하에서 대만의 이 반도체 조사 업체의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은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물량 조절만 해버리면은 해결될 문제지 않을까라고 본다라는 말씀 등등을 상기해 보시면은 이 시장에 대한 이 큰 틀에서의 변화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완전히 끝났다라는 언급을 드린 부분도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죠. LFP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기존의 2차 전지 NCM, NCA 뭐 이런 이 양극재 소재들이 최근에는 빛을 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쪽 뭐 양극재 소재라든지 종목의 이 펀더멘털이라든지 미래 성장성이 훼손된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당장의 트렌드에 문제가 생겼고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번 주 그러한 시장의 트렌드가 명확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시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오늘 시장 잠시 영상이 좀 지연됐네요. 다시. 자, 오늘 시장 제목을 보면 메타버스 앤 원전의 단기 매트 소멸 이슈에 게임주까지 조정, 그리고 반도체 조선으로의 바톤 터치. 그러나 주도주 교체보다는 일단 시장 수급의 변화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보수적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 라고 제목을 넣었고요. 일단 오늘 지수를 본다면은 장 초반에 뭐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양대 지수 양봉에서 흐름을 보였었는데 장 막판에 투매가 나오면서 밀렸죠.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은 외국인이 선물을 3,4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사실 장중에 5천억 정도 매수를 하다가 장 막판에 투매를 던지면서 좀 밀렸었는데요. 이 선물을 가지고 시장을 뒤흔들었다라고 이런 걸 우리는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현물을 안 사고 그냥 선물 시장으로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올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개인들은 많이 속임수를 당하죠. 그런 시장이 오늘 나타났고요. 특히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 이 반도체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1.3% 개선됐다라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상승을 이루어내면서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전기전자 업종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31%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국의 비아드가 배터리 가격을 20% 인상을 했다라는 이슈까지 나오면서 LG화학, 삼성 SDI가 올라갔죠. 거기에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즉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단은 지수를 버티면서 일단은 있었는데 장 막판에 나머지 종목군들에서 투매가 나온 겁니다. 즉 눈을 가려버린 거죠. 투자자들의 눈을 가리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에게는 현물 매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우량주 몇 종목에 매수세가 쏠렸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의
이 매도의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지만은 상대적인 매도의 강도는 오늘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굉장히 어찌 보면은 시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았다면 장중 이런 구간에서 현혹되기 딱 좋은 시장이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런 메타버스 원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벤트가 28일 밤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를 청산을 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도 일단은 메타버스 등 이쪽 섹터는 전량 매도를 했고 장 초반에 올라간 뭐 3%, 5% 구간에서 다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죠. 이벤트의 소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하고도 그리고 욕심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더 갈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 돈을 벌고 싶고 또 종목이 오늘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는 뭐 특수 집단의 위치에서 생각을 해보면 팔아먹어야 되니까 오늘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들어와라. 그리고 내 물량 가져가 주라. 라고 말을 하면서 주는 거죠. 그러면서 기사를 더 많이 쏟아부으면서 고점에서 이러한 물량들을 개인들에게 넘깁니다. 물론 메타버스가 끝났다라는 건 아니에요. 끝났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단기 이벤트 소멸에 대한 부분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이벤트성 재료에 의해 매매를 했으면 매수의 근거와 매수의 이유가 그거였다면은 매도의 근거도 그 부분에 합당하게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망각하고 오늘 메타버스라든지 원전으로 뛰어들었다면 우리는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일기를 써야 되겠죠. 자, 조선주 지난주 라이브 때 조선주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었죠. 일단은 뭐 지금 구간이 최악이나 앞으로 1에서 2년 뒤에 좋아질 섹터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 뭐 때마침 뭐 삼성중공업에서 3조 가량의 이 수주 소식과 함께 최근에 조선주가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는데 조선주는 이벤트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뭐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조선주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 해외 증시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 보면은 다우나 나스닥 S&P 500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러셀 200이라는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2% 빠지면서 종목의 8알이 하락을 했죠. 미국의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종목이 5종목이 존재를 합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5종목이 거의 1경에 가까운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이 일단은 지수를 버텼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밤에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에 나스닥 선물이 저는 버티고 있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자, 보면은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어요. 애플의 시가총액도 2조 달러를 넘고요. 아마존의 시가총액도 2조 달러를 넘습니다. 뭐 환율 1,200원, 뭐 1,100원으로 대충 계산을 했을 때 두 기업의 합은 4,200조 원이나 되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어닝 슈퍼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하게 되면 지수는 훨훨 날아갈 것이고 그냥 시장에 부합하는 정도에서 끝난다면 정강 후약으로 만들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이기 때문에 오늘은 보수적으로 봤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을 한다면 또 한국 증시는 글로벌 마청인 미국의 힘을 빗대어 올라왔다면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미국의 어닝 시즌 기대감이 소멸이 된다면은 미 증시도 조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오늘 밤 미국 GDP 성장률 발표와 더불어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에도 언급했던 채권금리가 좀 이상해요. 이런 부분이 FOMC 회의를 선반영하고 있다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시장이 밀렸을 때도
그리고 시장이 올랐을 때도 한결같이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시장은 전혀 변한 게 없는 상황 속에 악재가 잠시 둔감한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을 했고, 다시금 악재가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염려를 해 봅니다. 현재 시장이 힘든 요인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미국 어닝 시즌이 종료가 임박했다. 그리고 FOMC 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나왔다. 이제부터 다시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 둔화 이슈가 나올 것이다. 원자재가 떨어지면 이럴 거예요. 네, 수요가 둔화돼서, 경기가 둔화돼서 수요가 둔화됨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다. 또 오르면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하락하면 악재를 만들겠죠. 그 다음 중국의 부동산 이슈, 사실은 잠재적인 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에 잠재적인 폭탄을 안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추적해 봐야 될 거는 몇 개의 기업이 어느 정도의 지금 부채가 신규로 나오고 있는지 를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현재 헝다를 제외한 9개 중국 부동산 기업이 추가로 지금 채권 이자를 납입을 못하고 있죠. 이들의 대충 합이 324조 정도, 324억 달러, 325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뭐 35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 중국의 완다라든지 왕커라든지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그러니까 회사들이 흔들려 버리면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개장 이후 10시가 좀 안 돼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은 실적 및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에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언급드렸다시피 DDR5 섹터는 아비코전자와 심텍, 그리고 비메모리, 엑시노트 관련해서 하나마이크론, 테크인, 테스나, 엘비세미콘, 네페스, 아크 정도. 그 다음에 현재 증설이 많이 됐던 회사들, 그러니까 작년 그리고 올해 증설을 많이 했던 회사들, 대덕전자, 심텍, 하나마이크론 등이 있을 거고요. 전통적인 이 종목군들, 그러니까 대장주격인 종목군들을 알아놔야겠죠. 원익 RPS는 소재, 아니 장비, 그 다음에 소재는 원익 QNC와 하나 머티리얼즈, 종진 세미캠 정도로만 종목을 압축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수주 기대감에 바닥권 반등으로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조선주는 뭘 주목해야 되냐? 다가올 11월 중에 있을 카타르 LNG 20척 발주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한국이 저는 독차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뭐 확률보다도,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이 만든 배가 바다에 떠가다가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일본에서 발주가 끊겼고, LNG선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선이고 이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중국선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한국이 수주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기대감이 이 11월 초까지는 이어질 확률이 높겠죠. 조정시 매수 관점, 네, 가격 라인만 잘 알면은 어렵지 않겠다. 자, LFP 배터리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네, 테슬라에서 벤츠, 현대차, 그리고 ESS 시장까지 거침없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 다음 어딜까? 당연히 폭스바겐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폭스바겐의 자동차 가격은 쌉니다. 가성비로 전 세계를 끌고 가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겠죠. 여전히 핵심은 가격보다도 특허가 풀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1년 동안 막 만들고 개발하고 적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도주가, 네, 명확하게 2차전지 이 양극재, 음극재 소재에서 LFP로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뭐 삼성전자 이슈, 또 테슬라에 이어서 벤츠, 그리고 현대차까지, 그 다음에 오늘 노바백스 백신 승인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이거는 꼭 봐보시고요. 헝다 디폴터 위기,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성장률 둔화에 대한 이야기 등등 이런 부분을 봐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사진은 지금 미국 증시의 모습이고요. 오늘 잘해서, 그러니까 나스닥이 어디야?
나스닥이 가운데, S&P가 마지막. 다우를 보면 어제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뭐 반등을 해주면 좋은 거고, 네, S&P도 반등을 해주면 좋습니다. S&P는 당연히 테슬라 등이 강하게 올라와야 되고, 일단은 올라가도 네 조금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죠. 매물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라 오늘 무조건 애플과 아마존이 시장을 들어주면은 반등이고, 못 들어주면은 저는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의 흐름에 약간의 고점 느낌이 나시는 게 정상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주의를 해야 되는 시장이었고요. 자, 여기는 코스닥이죠. 네, 추세대를 돌파하고 안착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고, 혹은 내일 그냥 갭으로 이렇게 들면은 좋은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치만은 다시 밀리면은 추세대 안에 들어가서 이걸 흔히 말하는 트릭이라는 이름으로 단기 쌍봉에서 조정이라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조심하고 보자. 네, 일단 조심하고 보자가 맞는 거고요. 코스피 기준에서도 여기 이 추세 상단을 돌파를 못하죠. 쭉 내려와서 다시 힘을 모아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파생 시장에서도 오늘 명확히 답이 나와 있었어요. 시장에서 명확히 뭐 상방은 다 막아놓고 개인들이 상방 베팅을 오늘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장막판에 민 거는 개인들 다 손실로 마감을 만들어 버렸다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당연히 시총 상위가 버텼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고요. 그러나 장 막판에 삼성전자가 2% 가까운 상승률에서 1.86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지수가 더 밀린 모습이고, 코스닥 기준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거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게임주들 2차전지, 제약바이오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하락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상한가 갔던 버킷스튜디오, 네, 추가적으로 더 올랐는데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 이런 종목은 좀 들어가기는 애매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가상화폐 쪽으로 위메이드와 함께 진출한다 해서 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 가상화폐 섹터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준점이 있는 구간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이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뭐 위지트라든지 종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지트는 어제 사실은 조금 매매를 했다가, 어제 매매를 했는데 이건 뭐 따로 본 게 없어서 어제 매매를 좀 하고, 이 구간이죠. 이런 언저리에서 잡아서 어제 그냥 팔아버리고 오늘은 매매를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매매를 가상화폐 위주로 본다면은 우리기술 투자 정도만 좀 많이 밀리면, 이러한 지지 저항이 명확하게 있는 자리만 오면 대응을 하고, 오지 않으면 대응을 안 할 생각입니다. 자, 게임주의 대장주격인 위메이드, 네, 눌림이 나오고요. 이 구간에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섣불리 매매를 할 자리는 아니에요. 낙주를 보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매매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에서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이 시간에서 좀 올라가서 좀 매도 좀 걸고, 많이 밀렸을 때 봐야 될 것 같고, 위메이드, 펄어비스 종목군들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올랐던 종목군들이 오늘 많이 밀렸는데, 이 종목군들 더불어서 메타버스 ETF도 함께 밀렸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ETF 올라갈 때 이 기관들 순매도가 굉장히 강한데,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고, 이런 ETF가 뭐 이런 갭을 만들었던 구간까지 밀렸을 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같이 놓고 보면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ETF가 뭐 11,500원이라든지 혹은 11,000원 구간에 왔을 때, 네, 종목군들의 흐름은 어떠한지
함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좀 편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위메이드, 펄어비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까지 전부 다 윗꼬리를 좀 달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게임주들 오늘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메타버스 기준에서 MP가 윗꼬리를 좀 달고 나왔죠. 내일장 혹은 오늘 밤에 페이스북에서 좋은 결과가 발표가 난다면 내일도 여전히 매도 관점으로 저는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고점에서 거래가 한 1200억 정도 실리면서 음봉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맥스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이 나온다면 이 하락의 폭이 일단 이런 구간까지는 기본적으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려오면은 뭐 전략을 세워서 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NDF 쪽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런 구간 어떻게 돌리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NDF 쪽도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을 강하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은 좀 더 봐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일단 오늘 워낙 변동성이 좀 많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요. 덱스터가 다른 종목보다는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덱스터가 현재는 이 메타버스 섹터의 대장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의 이 방영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지옥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선 사실 전부 다 이 보유자 영역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경을 쓰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LFP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파워넷이라는 종목을 들고 있다가 시간에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가장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돌파 구간에서 들어갔어야 됐는데 너무나 빨리 올라가서 사실은 매매를 잘 저는 대응을 못했고요. 매매를 대응을 잘못해서 좀 아쉬웠고, 어제 이제 시간에서 들고 넘어온 것만 아침에 위에 좀 고가에서 팔고 다시 들어가지는 못했네요. 들어가진 못하고, 오늘 보면은 이 메타버스 쪽 LFP 쪽에서 코인테크가 올라왔는데 2차전지 장비 업체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못 올라오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박스를 넘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눌린 구간에서 언제든지 봐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인테크 지속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뭐 어찌됐든 또 눌리겠죠. 눌린다면 32,000원 구간, 그 다음에 아모 그린텍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단기 거래 이제 3일 지정이 되기 때문에 단일가에서 많이 밀린다면 또 16,000원권에서는 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중심이 이런 LFP 배터리 섹터에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안 보시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지,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등등까지 오늘 다 올랐는데, 저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를 오늘 조금 어제 아무래도 시간에 많이 올라서 눌림에서 좀 들어갔다가 짧게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코인테크를 좀 중간에 놓쳐서 제대로 매매를 못했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주도 종목이 몇 개 있죠. KEC, KEC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이 재료를 좀 터트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량을 좀 털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량을 차익 매물이 개인적으로는 좀 나온 것 같고요. 오늘도 KC 같은 경우는 매매를 이런 구간에서 눌림에 돌파 눌림으로 들어가서 뭐 적당한 수익으로 잘 나왔는데, 올라가면서 재료가 터졌어요. 올라가면서 재료가 터졌고, 이거보다 더 좋은 재료가 단기적으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밀리게 된다면
네, 이런 아래 구간에서만 공략을 할 뿐, 네, 아래 구간에서만 공략을 할 뿐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리비안 관련주로 대원 화성이 오늘 조금 더 추가 시세가 좀 나왔죠. 근데 이런 자리는 뭐 잘 먹으면 좋은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헤드앤숄더의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기보다는 네, 지금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조선주 한번 볼게요. 현대미포조선 여전히 좋은 모습이죠.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이렇게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박스권이라든지 그럼 68,000원 정도 되겠죠. 그런 박스권 흐름이 나오는지 정도만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에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어요. 2,40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실렸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밀리는 모습 좀 지켜보면 좋지 않나. 시장에 관심을 쏠리게 할 만한 이 11월에 일정이 저는 존재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눌리는 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 관련해서 HSD 엔진 여전히 좋은데 뭐 바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네, 눌리면은 이 아래권 근처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세력주 입장에서 STX 중공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부는 좀 들고 있고 어제 들어가서 좀 팔았는데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놓고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네요. 좀 어제 좀 많이 사고 싶었는데 많이를 사지를 못해서 좀 아쉽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팔고 또 밀리면은 네, 아래 구간에서 좀 모아서 봐볼 생각입니다. 세력주고 네, 원하는 그림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놓고 봐도 될 종목이지 않겠느냐 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자, 원전주 한번 보죠. 두산중공업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면 먹을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잘해야 이런 구간이었는데 고점 근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보다는 네,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보면은 일진파워나 에너토크나 다 밀렸죠. 재료의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구간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원전도 많이 밀리게 된다면 그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엔터 하이브 일단은 엔터 쪽은 그나마 저는 양호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YG 엔터가 어제 고점 대비 한 7, 8% 정도 밀리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데 뭐 이렇게 내려온다면 네, 시장 영향에 의해서 내려온다면 지금 시장이 뭐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락을 할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이런 구간에서 좋은 자리에서 편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당장 내일 일정이 있는 재료를 보는 게 아니라 당장 뭐 3분기에 실적이 좋을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일정을 준비한다면은 11월 중순 정도, 뭐 11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일정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헝가리나 그런 데를 방문하는 거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됐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COP26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린케미칼이라든지 종목군들 좀 많이 밀리게 된다면 저는 매수 관점으로 놓고 보셔도 뭐 무방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네, 많이 어렵고 조금 답답하긴 한데 뭐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죠.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제가 신규 상장 관련된 매매에 대한 영상을 지난번에 올렸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아이패밀리였던가 이런 종목을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아주 간단합니다. 시가가 이 자리죠.
시가가 이 자리라면 이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 이 윗꼬리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는 게 있고, 시가를 회복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서 네,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죠. 오늘 저는 이제 이거 관련해서 첫 번째 모습에서는 매도가 좀 아쉬웠어요. 매도를 걸었는데 체결이 안 되는 바람에, 매도를 걸었는데 체결이 안 돼서 네, 올라가면서 샀는데 욕심을 좀 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매수가 대비 6% 이상, 한 5, 6% 정도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 못 들어갔고, 이 시가를 회복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짧게 한 3%, 4% 정도 수익에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는 절대 이 종목을 보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이게 공모가 하회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보는 거고, 이 종목 자체가 예를 들면은 뭐 따상 출발했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받겠죠. 그래서 본 거지, 그렇게 시작했으면 절대 보지 않았을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에 저희 회원님들도 이거 좀 눌림 보면 안 되냐고 하는데, 절대 안 되는 패턴이 존재를 해요. 신규주는 법칙을 알면은 뭐 100점 100승이라는 말은 좀 오바고, 상당히 높은 확률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을 한다면요, 그게 로봇과 비슷하게 손절을 하더라도 어느 위치, 예를 들면 이게 손절을 해야 된다면 이 저가를 깨버리면, 당일 오전에 1분봉에서 저가를 깨버리면 손절이 나가야 되겠죠. 네, 뭐 그 퍼센트지가 몇 프로든 간에 네,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단기 시세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를 깨면 어찌 됐든 손절을 하고 봐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시가를 다시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아주 강하게, 그리고 시세를 엄청나게 높게 준다면 다시 떨어졌을 때 이런 자리는 가능한데,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면 매매를 해서는 안 되죠. 매매를 해서는 안 되고요. 자, 세종 케미칼이라는 그 세운 메디칼인가? 아닌데,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데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결과로 보면 되겠네요. 나중에 결과로 보면 되고. 자, 오늘 시장 매우 어려웠죠. 네,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금요일에다가 주말에 대한 불안감이 많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